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시즌에 100%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거의 대부분 뭐 99.9%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 같이 어휴, 다행이다. 이렇게 한 번씩 외쳐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다행이죠. 자, 오늘 같은 날, 뭐 어제 미국 증시의 훈풍이 장 시작하자마자는 우리 증시에도 똑같이 분위기가 좋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대 양봉 상승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3천선이 또 무너져서 1.16%가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힘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1000포인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. 0.41% 하락해서 1031.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와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시즌, 야, 이 분위기가 오늘은 좀 빠지겠구나. 조정을 보이겠구나. 한 2, 3%는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시즌이 상승 출발을 뭐 갭상승 출발해서 정말 분위기 좋게 출발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장 중간에 뭐 하락 전환해서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 또 5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아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 매수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상승의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? 여러 가지로 추론이 되지만 뭐 하나는 생각보다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실적이 많이 꺾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실적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. 그렇다면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, 너무 낙폭과대 아닌가 해서 반발 매수세, 이제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을 끝내고 지금부터는 좀 더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새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뭐 확진자 뭐 이건 그닥 큰 뭐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예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죠. 분위기는 조금씩 좀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. 워낙 오늘 그 하락 종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시즌도 좀 조정과 이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그나마 좀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이 10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10만 6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어제 매도에 반대로 오늘 또 뭐 소량이지만 뭐 1,4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2,000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즌이 소폭이지만 1.27% 700원 오른 55,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분위기 좋게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키지 못하고 54,700원까지 빠졌었어요. 하지만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그대로 그나마 잘 플러스를 유지해 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관건은 많은 주주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연 내일과 모레 이번 주 계속 이런 상승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이냐.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. 이 상승 추세로 추세가 돌아서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
또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동안 내가 시즌에서 털렸었는데 내 복수할 거야. 이제 돌아섰구나 해서 또 신용을 쓰게 되는데, 만약에 제대로 그 6만 원, 7만 원 선에 안착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지금 증시 분위기는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, 어떤 악재로 인해서 한번 또 두들겨 맞게 되면 코스닥이 천선이 깨지면서 900 뭐 50, 뭐 900 초반대까지 밀리게 되면 시즌도 과연 그때 버텨낼 수 있을지, 아니면 또 같은 지수와 함께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지,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. 저도 그걸 원하지 않고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, 그럴 경우 또 신용이 털리게 되고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악랄한 놈들입니다. 신용이 많은 종목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. 네, 그거 다 털어먹고 갑니다.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.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 신경을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, 자, 정부가 단계적 일상 완화를 시행한 지 2주 만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522명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에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. 어느 정도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이 중환자 숫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의료계에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,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 새롭게 발표했습니다. 이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어느 정도 2,000명대 수준을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만은,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제 하루만 해도 그 1,000명가량이 늘면서 3,000명대가 오늘 기록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3,000명이 나오게 되면 4,000명, 5,000명도 무난히 나오고도 남는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.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어, 진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극한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,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, 또 유럽은 그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, 다시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, 과연 이 매출이 올해 한 10%가량 작년에 비해서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죠. 그런 가운데서 내년에 2022년도에도 과연 이 매출이 유지가 되고 더 조금이라도 10%, 20%라도 더 우상향하는 그런 매출이 나오느냐가 시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, 그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. 자, 내용을 보시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4,024만 3,219명, 전체 인구의 78.34%, 거의 80%에 육박합니다.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%에 가까워지고 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올해 초에 예방 백신을 접종했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, 이 백신 예방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주 동안 이 중환자 병상 늘리기는 물론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, 뭐 중환자 숫자 줄이기,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,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, 지금 뭐 오늘은 3,000명입니다만 갑자기 뭐 6,000명 배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대 이 백신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스터샷을 5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단축해야 된다, 단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사실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안 걸린다는 아니고 항체가 형성이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 형성이 점점 그 비중이 떨어지면서 다시 코로나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치료제가 나왔습니다. 오늘 그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미국의 파이자의 측에서도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, 그 뉴스 때문에 셀트리온이 또 오늘 하락을 맞이했는데 내년 3월쯤 머크사와 지금 계약된 부분이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효능이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의 수요는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내년 3월입니다.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치료제를 맞고 또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에 걸리는 이런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떨어지고 또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이 반복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단 키트의 수요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겠죠. 그러면 지금보다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.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밸류를 쳐줄 만하다라는 그 시장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뭐 시즌의 그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하지만 크게 한 방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사측에 좀 어떤 큰 공시 하나가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발 요 며칠의 분위기가 추세 전환의 분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변심이 또 생겨서 또 하락을 만들어낼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버티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